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느낌, 마치 힘이 한 걸음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마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매일 먹는 음식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다리 힘을 몰래 빼앗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한 입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조용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주범은 지금 당신의 접시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리를 은밀히 약하게 만드는 5가지 놀라운 음식과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대체 식품들을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한 힘을 위해 이 인트로는 공감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하며 숨겨진 원인을 암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합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힘을 되찾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배우면서 끝까지 시청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여 몰입도 있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1번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시작해 봅시다. 1. 가공 설탕, 조용한 근육 살인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 졸음을 비비며 눈을 뜨고 몸에 늘어붙은 익숙한 나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빠르게 먹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빵집의 블루베리 머핀, 시리얼에 달콤한 시럽을 뿌린 그릇, 아니면 어쩌면 마트에서 집어든 겉보기엔 해롭지 않은 그래놀라바. 너무나 익숙해져서 본능처럼 느껴지는 일상적인 행위, 하루의 편안한 시작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아침 식사가 단순히 당신의 아침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이상입니다. 당신의 근육, 특히 다리 근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봅시다. 가공된 설탕은 은밀한 적입니다.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당신의 신체 활력을 약화시키죠. 매 순간마다요. 달콤한 머핀이나 시리얼이 당신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 수치는 급상승합니다.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솟구쳐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 같은 승리입니다. 혈당이 상승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인슐린 수치가 급증하여 그 설탕을 혈류에서 끌어내고 혈당 수치를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극심한 피로, 흐릿한 두뇌, 그리고 실제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몸, 하루 종일 당신을 지탱해 줄 것 같았던 다리가 이제는 미묘하게 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그 짧은 혈당 저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주, 수개월, 수년에 걸쳐 가공 설탕의 영향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훨씬 더 악의적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만성염증을 부채질하고 이는 표면 아래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씨와 같아서 조금씩 조직을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회복하며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기본 구성 요소가 부족하면 다리가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순환 기능이 저하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림이나 반응 저하와 같은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멀스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설탕은 의심스러운 곳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콜릿바, 탄산음료, 아니면 커피숍의 그 매혹적인 페이스트리처럼요. 설탕은 변장의 기제라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에 사용하는 시판빵 한 덩이에도요. 맛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당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파스타 소스 병에도요. 산미를 감추기 위해 감미료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선택지인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 맛이 첨가된 요구르트 또는 피트니스 연료로 마케팅되는 에너지바에도 숨겨진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힘을 갉아먹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용한 파괴자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설탕의 교묘한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나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리의 힘을 말이죠. 더 현명한 대체품부터 시작합니다. 대신에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또는 신선한 베리로 토핑한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을 드세요. 이런 선택은 단순히 단맛을 억제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단맛을 억제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근육을 분해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제공합니다. 근육을 분해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제공합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공식품은 옥수수 시럽, 덱스트로스, 말토덱스트린 또는 옷으로 끝나는 모든 것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설탕을 몰래 넣습니다. 저지방 또는 심장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조차도 설탕이라는 트로이 목말을 숨길 수 있습니다. 숨겨진 설탕들. 그러니 카트에 담기 전에 모든 포장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가공 설탕은 당신의 힘을 조용히 빼앗고 다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입 한 입 빼어 물 때마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바꾸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근육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다리가 튼튼하고 활동적이며 통증 없이 앞으로 수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아직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유익하다면 아래 한 번의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2.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여러분의 관절에 숨겨진 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공 설탕이 늑대의 탈을 쓴 양처럼 매일 먹는 음식에 숨어있는 조용한 근육 살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범인이 더욱 교활해서 근육뿐 아니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관절까지 노린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긴 하루를 보낸 후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지글지글 튀겨지는 음식에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황금빛 감자튀김 바구니와 바삭한 튀김 닭고기 접시가 혹은 모든 재료가 들어간 높이 쌓인 버거가 함께 나옵니다. 처음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바삭하고 짭짤하며 풍부한 맛이 터져나오고 잠시 동안은 순수한 행복, 자신이 얻은 작은 사치입니다. 하지만 그 만족스러운 바삭함 아래에는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당신의 신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가혹한 현실입니다.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가끔 즐기는 간식이 아니라 당신의 관절과 근육에 대한 시한폭탄입니다. 물론 당장은 느끼지 못합니다. 조직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나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순환계의 느린 막힘 현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느끼지 못합니다. 뼈가 조용히 밀도를 잃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약해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빈 칼로리를 쌓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힘이에요. 그리고 너무 미묘하게 작용해서 너무 늦을 때까지 그 피해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주요 악당은요? 트랜스 지방이에요. 거의 모든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에 숨어있는 인공적인 동맥 막는 지방이죠. 메뉴예요. 케첩에 찍어 먹는 감자튀김에도, 맛있게 먹는 프라이드 치킨에도, 심지어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고른 더 가벼운 바삭한 생선 샌드위치에도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허리둘레에 살을 찌우는 것만이 아니라 온몸에 연쇄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트랜스 지방은 허리둘레에 살을 찌우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연쇄 작용을 촉발해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치 충격용 망치처럼 당신의 근육과 관절을 공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염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손상시킵니다. 근육 섬유가 손상되어 다리가 약해지고 느려지며 염좌나 부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몸이 이상하게 느릿느릿해지는 이유, 마치 몸이 닭밀속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튀긴 음식은 당신의 순환계를 막아 산소와 근육이 건강하게 기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패스트푸드점과 튀김 코너는 기름의 음식을 조리할 뿐만 아니라 종종 기름을 재사용합니다. 같은 탁한 용기에서 한 번에 여러 번 튀기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기름을 활성산소가 들끓는 유독한 혼합물로 바꾸는데 몸속을 마구 돌아다니며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근육을 더욱 약화시키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삭한 황금빛 튀김옷,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껍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힘을 약화시키는 성분들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다리가 예전처럼 자신있게 움직이지 않고 계단이 더 힘들게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픈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유입니다. 튀긴 음식에 서서히 드러나는 악영향입니다. 바삭함과 풍미 없는 삶을 살 운명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만족감을 희생하지 않고도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을 튀김기에 넣는 대신 굽거나 구우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세요. 이 방법들은 음식을 해로운 지방에 흠뻑 적시지 않고도 갈망하는 바삭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해로운 지방에 흠뻑 적시지 않고도요. 카놀라유나 대두유와 같은 가공된 식물성 기름 대신 심장 건강에 좋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대안을 선택하세요. 염증을 유발하는 대신에요. 짜고 바삭한 게 드시고 싶으세요? 드라이브 스루는 건너뛰고 천일염을 살짝 뿌려 병아리콩을 구워 드시거나 파프리카를 약간 넣어 고구마 튀김을 구워 드시거나 생으로 견과류를 한 움큼 드세요. 그래도 만족스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 악화라는 벌을 당신의 몸에 내리지 않고도요. 망치는 일 없이요. 드시는 모든 한 입은 미래의 당신을 위한 투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키울 건가요? 아니면 약점을 키울 건가요? 다음에 감자튀김이나 윤기 흐르는 튀긴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그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맛과 몇 년 동안의 뻣뻣함, 통증, 그리고 운동 능력 저하 중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관절과 근육은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먹는 것이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 가공육은 한 입 한 입 근력을 파괴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힘든 하루였고 시간에 쫓기고 있으며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식료품 저장실로 가서 빠르고 배부르고 그리고 아주 간편합니다. 눈에 얇게 썬 햄, 즙이 많은 소시지 혹은 믿음직한 핫도그가 든 델리미트 포장이 보입니다. 간편하고 풍미가 좋으며 단백질이 풍부해서 허기를 달래기에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잠시 허기를 채우기에 말이죠. 하지만 그 만족스러운 맛 뒤에 숨겨진 대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근력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의 힘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미래의 허약함과 피로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함과 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표면적으로는 샌드위치 속 재료나 간단한 바비큐의 주요 음식이지만 그 매력적인 외관 아래에는 불안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방부제, 질산염, 그리고 매우 높은 나트륨 수치의 혼합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강하고 탄력 있는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에 서서히 그리고 음흉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 근육에요. 먼저 익숙한 악당인 나트륨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마도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심장과 혈압에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근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가공육은 나트륨 폭탄입니다.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에 짠맛이나 절인 냉육에 곁들인 피클의 짭짤한 맛을 생각해 보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당신의 미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속으로 스며들어 수분을 저류시켜 조직이 붓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최적의 혈류 공급을 받지 못한 당신의 다리 근육은 뻣뻣해지고 무기력해지며 반응이 둔해집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러한 지속적인 불균형은 당신의 힘을 빼앗아 짧은 산책 후에도 숨이 차고 통증이 있는 경련이 잘 생기며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트륨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공육의 진짜 주범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보기 좋게 하려고 첨가하는 질산염과 화학적 방부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베이컨을 바삭하고 핑크빛으로 보이게 하거나 살라미를 수주일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몸속에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섭취되면 질산염은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로 변환되는데 이는 근육과 관절에서 낮은 등급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후 지속되는 뻣뻣함이나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탈수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유해 물질 공격으로 인해 근육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러한 독성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은 물 한 잔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근육 조직을 파괴하고 다리의 구조적 건강을 훼손합니다. 하루하루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편안하게 움직이는 능력이 감소하고 근육이 약해지고 예상보다 빨리 피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질산염은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공육이 근육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신호 전달 체계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 반사신경을 느리게 하고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협응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다리에 잔존하는 짜증나는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예요. 갑자기 야구장에서 먹는 핫도그나 점심시간에 먹는 칠면조 롤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동성을 건 건 도박입니다. 갓길에서 내려 걷는 것,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균형을 잡는 것, 또는 심지어 오랫동안 서 있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다리의 힘과 조절력의 시너지가 떨어지면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조절력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근육 회복과 에너지에 필수적이니까요. 고기가 싫다면 식물성 식품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좋아하는 양념에 재운 두부, 든든한 렌틸 스튜, 혹은 밥과 함께 먹는 크리미한 콩 요리 등이 있죠. 이런 선택지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소금을 넣은 시스템. 가끔 가공식품을 먹고 싶다면 아질산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찾으세요. 그런 제품을 고르세요. 첨가물 없음이나 무염장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라벨을 찾으세요. 그리고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닌 가끔씩 즐기는 특별한 간식으로 생각하세요. 먹는 한 입 한 입이 선택입니다. 활력으로 가는 길인지 세약으로 가는 길인지 말이죠. 다음에 냉장육 포장을 뜯거나 소시지를 구울 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의 편리함이 당신의 다리 힘을 서서히 빼앗는 것과 맞먹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이 순간의 편리함이 당신의 다리 힘을 서서히 빼앗는 것과 맞먹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인생을 걸어가는 당신의 능력은 어떤가요?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기반이며 당신을 순간순간으로 이어줍니다. 나쁜 선택이 당신의 다리를 묶어두지 않도록 하세요. 여전히 이 영상을 보고 이 통찰력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의 댓글을 달아 당신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잘 들어보세요. 나트륨 자체는 더 은밀하고 만연한 위협으로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만한 식단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살라미나 핫도그를 피한다고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고나트륨 식품은 여전히 여러분의 접시에 슬며시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한 숟갈,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다리의 활력을 조용히 빼앗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쌀쌀한 밤에 먹는 뜨끈한 컵라면, 스튜에 넣는 통조림 채소, 시간이 부족할 때 먹는 전자레인지 간편식, 그리고 몰아보기 하면서 먹는 짭짤한 프레첼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간장 한 방울이나 케첩 한 숟갈처럼 맛을 더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들도 모두 나트륨 함정입니다. 소금 한 꼬집은 신체 균형에 필수적이지만 가공식품과 포장식품에 넘쳐나는 나트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맛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 즉 근육 건강의 법칙을 바꿔놓는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몸은 그것을 희석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가득 머금습니다. 손가락이나 발목이 붓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붓는 느낌 말이죠.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에요. 표면 아래 끓어오르는 혼돈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수분 저류는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다리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생명줄 없이는 종아리와 허벅지가 무기력해지고 통증이 있는 경련이나 짧은 산책조차 마라톤처럼 느껴지는 무겁고 끌리는 느낌에 취약해집니다. 마라톤처럼요. 하지만 그 피해는 무기력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조용히 뼈에서 힘을 빼앗아 갑니다. 뼈에서 말이죠. 약해진 뼈는 관절과 근육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골절, 만성 통증, 그리고 단순히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미래를 말이죠. 힘든 일이죠.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짜게 먹은 음식 후에 발이 붓는 걸 느끼셨나요? 그건 바로 당신의 몸이 나트륨의 해악이 피부 깊숙이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자칩이나 프렌치 프라이처럼 명백한 것들만이 아닙니다. 저지방 수프, 통곡물빵과 같이 건강에 좋은 포장식품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리얼에도 들어 있습니다. 시판빵 한 조각에 나트륨이 200mg이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시리얼 한 그릇에도 3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요리의 나트륨 함량이 1000mg을 넘을 수 있는 식당 음식까지 더하면 맛도 못 느끼는 사이에 소금에 흠뻑 절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가공식품이 중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짭짤한 바삭함이나 우마미의 폭발적인 맛은 당신의 미각을 바꿔놓아 신선한 채소나 살코기의 은은한 풍미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갈망하게 되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씩 힘을 키워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탐정이 되어보세요. 식품 라벨을 뒤집어보고 충격에 대비하세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약 2300mg, 소금 한 티스푼 정도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2배를 섭취합니다. 신선하고 정제되지 않은 음식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세요. 통조림 수프 대신 채소가 가득한 수제 국물을 드세요. 냉동식품 대신 살코기와 채소를 넣어 재빨리 볶아 먹고 멋지게 간을 하세요. 소금 대신 마늘, 로즈메리, 레몬즙, 고춧가루 약간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통 대신 말이죠. 짠맛이 당긴다면 바나나, 크리미한 아보카도, 시금치 한 줌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고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수분 섭취는 당신의 비밀병기입니다. 신장이 과도한 소금을 체내에 축적되기 전에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먹고 수분 섭취까지 부족하면 피로, 경련,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라는 완벽한 폭풍을 맞게 됩니다. 한 입 한 입이 갈림길입니다. 근육에 활력을 줄지 아니면 망칠지, 다음에 감자칩 한 봉지나 짭짤한 소스를 더 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그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들어 올리는 다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실망시키는 다리를 원하십니까? 당신 손에 힘이 있고 좋은 소식은 각본을 다시 쓸 시간은 언제든 있습니다. 신선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힘은 다시 생겨나고 보폭은 안정되며 당신의 다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여전히 이 영상을 보고 이러한 통찰력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누안버 3의 댓글을 달아서 여기 계신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5. 흰빵과 정제 탄수화물은 당신의 근육에 힘을 빼앗아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고 푹신한 흰빵 5조각, 정제된 파스타 한 그릇, 또는 흰쌀 한 움큼이 당신의 접시에 순진하게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편안해 보이지만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은 어쩌면 조용히 당신의 근육에서 힘을 빼앗아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심했던 것보다 더 식사 후에 극심한 나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다리가 무겁거나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 마치 하루 종일 자신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잠 못 이룬 밤, 스트레스 많은 한 주, 또는 커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이 당신의 일정이나 카페인 섭취량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의 활력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이 당신의 활력을 빼앗고 신체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년 동안 우리는 탄수화물이 건강의 초석이라는 생각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당신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신의 활력을 고갈시키고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요? 수년 동안 우리는 탄수화물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바쁜 우리 삶의 주요 에너지원.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야기는 탄수화물 에너지라는 단순한 공식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같은 것은 아니며 그 차이가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영양 있는 몸과 끊임없이 피곤하고 쑤시고 약한 몸 사이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 키노아, 현미와 같은 통곡물에는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을 영양 공급하고 오랫동안 에너지를 유지시켜 줍니다. 반면에 정제된 곡물, 즉 흰빵, 흰쌀, 일반 파스타, 그리고 설탕이 든 간식은 자연적인 영양소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좋은 점은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저하되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에너지와 회복을 위해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마그네슘, 비타민 B, 항산화 물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고갈되고 피로, 통증, 그리고 장기적인 허약함에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날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신체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 칼로리를 이용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다음 운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신체는 특히 복부 주변의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리 부근에요. 이 변화는 당신의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까지 바꿉니다. 근육량 감소는 힘의 약화, 지구력 저하, 그리고 걸을 때마다 다리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체가 차갑거나 저린 느낌을 주는 혈액순환 장애, 에너지 조절의 문제를 일으키는 당뇨병 위험 증가, 그리고 더 약해진 뼈로 인한 부상 위험 증가 등이 있습니다. 흰빵 한 조각 대신 섬유질과 풍미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발아 곡물빵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빵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흰쌀 대신 고소한 현미나 단백질이 풍부한 키노아로 바꿔보세요. 정제된 파스타 대신 통밀 파스타나 심지어 채소를 돌려 깎은 채소 대안요. 간식이 당길 때는 고구마나 당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감자칩이나 크래커 같은 정제된 가공식품 대신 드세요. 이러한 통곡물, 비가공 탄수화물은 섬유질 덕분에 혈당 급증을 막고 에너지를 서서히 꾸준히 공급해 줍니다. 게다가 영양소가 풍부하죠.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 근육 기능에 중요한 마그네슘, 그리고 근육이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염증 억제 항산화 물질까지요. 강력한요. 평생 정제 탄수화물을 즐겨 드셨다면 걱정 마세요. 입맛과 몸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일반 스파게티에 통곡물 파스타를 조금 섞거나 흰쌀과 현미를 반반씩 몇 주 동안 먹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미각이 따라올 것이고 정제된 곡물의 심심함보다 통곡물의 고소한 풍미를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렌틸콩과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섬유질도 듬뿍 드세요. 단백질과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더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고 여러 시간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 힘이 나고 만족스럽게 해줍니다.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고 더 오랫동안 배부르고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해줍니다. 다음에 푹신한 흰빵이나 뜨겁게 김이 나는 정제된 파스타 요리가 눈에 띄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이 내 근육을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망가뜨리는 걸까요? 내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편하게 움직일 능력을 서서히 빼앗는 걸까요? 힘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드시는 모든 한 입은 선택이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변화는 어린 시절 뒷마당을 질주하고 꿈을 쫓을 때 여러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굳건히 서서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는 게 진흙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고 계단이 산처럼 느껴질 때, 피로가 예전보다 더 빨리 몰려오고 오래 지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들므로 치부합니다.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세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근육 약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려지는 불가피한 형벌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이 자신의 몸에 무엇을 공급해 왔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가공 설탕, 튀긴 음식, 가공육, 나트륨이 많은 간식,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단순히 칼로리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둑입니다. 당신의 힘을 조용히 훔치는 도둑들이죠. 관절을 갉아먹는 염증을 부추기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근육을 굶주리게 하고 신체가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재건하죠. 하지만 반대의 면도 똑같이 현실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녔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순간 치료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발걸음이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고 꾸준한 에너지로 하루를 보내고 계단을 오르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신의 다리, 당신의 기반이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멈추고 근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기력함이 완전히 당신을 덮치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되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요. 결론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가공 설탕부터 정제 탄수화물까지 좋은 소식은요. 당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당신은 당신의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할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많은 삶을 바꾸는 팁을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